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민주거복지특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서민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 시민, 사회, 노동단체 연석회의의 기자회견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이제 12월 31일로 활동이 마감됩니다. 그동안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는 성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 의결된 사항들이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서민주거복지특위가 그동안의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무성의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생계 안정을 이루어드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낸 전월세 전환율이라든가 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여야간 합의 사항도 법사위원회에 의해서 마냥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도 합의를 했고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것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전체에 대해서 국회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같이 소개를 해주실 김상희 의원님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상희입니다. 올해가 이제 끝나가는 그리고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죄인이 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3법을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종용을 하면서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민생 문제인 이 주거 문제, 전월세 대책 문제를 이 특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특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점까지 우리 특위에서는, 국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전월세 문제, 이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할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 활동을 지금 종료해야 될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전월세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민생을 가장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주거 불안 문제야말로 특히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민생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그저 귀를 닫고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겨우 지금 주거복지 기본법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언적인 그런 내용의 입법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 지금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청와대에서 국회를 통해서 정말 모든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민생 문제를 얘기하면서 국회가 해결하지 않는다고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게 막말하고 협박하고 국회의장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주거불안,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전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저희의 답답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한 무능에 대해서 정말 용서를 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또 간절한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주거 안정, 우리 전월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입자 단체를 비롯한 우리 시민단체들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저희 활동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런 결과를 놓고 지금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왜 지금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우리 시민단체들께서 또 소상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의원님들은 또 다음 의총이 있으셔서 급하게 이제 나가셔야 해서 저희 이 당사자 단체하고 시민사회 단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오신 분들 참석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계셨고요. 저 끝에서부터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 와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경실련에서 윤은주 간사님 오셨고요. 국책사업팀 간사님 오셨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하고 정남진 사무국장님, 신지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나기주 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민생경제위원회 이강훈 민변부동산팀 팀장님 오셨습니다. 서울세입자협회 윤성문 선생님 오셨고요.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위에 대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에 대한 비판과 이제 그 태도는 의원들이 참여한 태도는 보도자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출결 상황과 이런 부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출결 상황뿐만이 아니라 출석만 하고 얼굴 도장 찍고 나간 어떤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회의록을 뒤져보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의원들의 참여 태도나 그동안에 1년 동안 특위에 임했던 태도는 알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좀 잘 유념히 봐주시고요. 정부 여당이 지금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면서 민생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진정한 민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정말로 이 당사자들이나 시민단체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진짜 민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경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나 새누리당은 이제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은 플래카드까지 걸어서 민생 정치를 하겠다라고 그런 어떤 모순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어서 저희 이 당사자 단체, 민생의 주인공이고 민생의 주역이신 세입자들과 시민단체 민생의 당사자 입장 직접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저희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첫 번째는 청년들의 입장에 대해 청년 세입자 입장을 같이 대변해 줄 수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의 발언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이제 집을 구하러 갔는데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30을 기준으로 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부동산에서 저는 좀 햇볕도 들었으면 좋겠고 벌레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공인중개사께서 뭐 그런 집은 없다면서 벌레는 무슨 이렇게 하시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나도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닌가.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마치 5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낼 수 있는 세입자는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 혹은 없을 것만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지난 1년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매번 정부와 여당은 청년이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세로 사는 청년도 있고 월세로 사는 청년도 있고 세입자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특정 문제를 겪고 있는 계층을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행보주택을 놓고 성과만 운운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위선적인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노동오법을 두고 정의와 의장까지 압박을 하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청년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거 문제와 가장 밀접한 대책 중에 하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동시에 신혼부부의 주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인 가구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을 때 다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상상도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이 두려운데 오늘마저도 불안한데 어떻게 이 다음의 가족들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는 청년의 문제, 하지만 다른 이슈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청년을 마음껏 활용하는 지금의 새누리당과 정부의 논의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회의마저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향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위에서 했던 만행들과 그리고 아주 무책임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지켜보는 것이 또 지금의 역할이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있을 특위뿐만이 아니라 주거 관련한 이슈 그리고 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의 정치적인 행보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드시 이들을 투표로 심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달팽이 유니언 임경재 위원장님이 청년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세입자협회에 전국의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세입자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얼마나 지금 힘겹게 이 겨울을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비판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창호 대표님. 예, 전국 세입자협회 대표 맡고 있는 최창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세입자에게 있어서 주거권은 없습니다. 주거 문제를 외면하고 주거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정부가 현 정부인데요. 현 정부가 지금까지 일명 전월세 대책이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불과했습니다. 세입자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그런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라고 했는데요. 실제 서민을 위해서도 주거를 위해서도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뭐 한 게 있습니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그동안에 출석한 거 이런 거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은 3사람이나 11번 회의를 했는데 2번밖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가한 그 세비, 그 회의비 이런 거 다 반납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전월세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고 자신들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 폭등, 월세 폭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면 폭등할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국토부가 한국주택학회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연구원이 3사람입니다. 그 3사람 중에 2사람이
그동안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3분의 2가 반대하는 그런 일종의 용역단이라고 할까, 용역 수행단 3분의 2나 반대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구성된 그런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 거에 다름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 전월세 관련 그 용역에서 또 연구원 그 대표도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연구 발표할 때 여기저기 온천지 지금 써놨습니다. 말하자면 3분의 2가 반대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연구 수행단에 전월세 상한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뻔하게 나왔습니다. 이 국토부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세금 가지고 국민 여론 조작하고 국민을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2300만 세입자를 정말로 벌레 취급하듯이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하고 있는데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뭐라고 공약했는지 기자 여러분 아십니까? 120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했습니다. 매년 20만 호씩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이렇게 공급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급하는 이런 건 뭐 4만 호, 뭐 3만 호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실상은. 그래서 이런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주택 이것만 하더라도 20만 호 얘기했다가 15만 호 얘기하고 원래 유수지 뭐 이런 데다가 철도부지 위에다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 뻥이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만드는 그런 것인데 그것도 매우 조금밖에 공급하고 있지 않다. 전세임대 35,000호를 올해 공급하는데 그것은 전세임대 이것은 그냥 융자를 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대통령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12만 호 공급 올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이처럼 세입자는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더 죽게 만드는 말하자면 이런 반세입자 정책, 반민생 정책을 하면서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이런 걸 또 추진하면서 이게 민생이라고 말을 하는 민생을 외면하고 민생을 깔아뭉개는 반민생 정부가 자기들이 민생을 제일 이해한다고 말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특위는 정말로 반성을 하고 전월세 특위 뒤에는 당이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주거 대책도 내지 않고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그들은 맨날 공격하기에 급급하고 89년도에 폭등했다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확실하게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로 단식이라도 해서 자기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3분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특위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대표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획행 청구권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강 변호사님한테 짧게 한번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월세 상한제와 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관한 것은 벌써 지금 논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가 덜 되어서 지금 도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특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도입에 관한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돼서 제대로 논의도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했고 그 연구 영역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충분히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이런 제도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서로 타협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민변은 굉장히 개탄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그 무책임함이 서민들의 주거에 관한 고통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지금 그 특위 하루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에서 최소한의 그 성과라도 내오도록 그렇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짧게 잠깐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동안 특위가 10여 차례 열리는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특위 방청 모니터를 하는 게 이제 경실련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실련 간사님이 잠깐 특위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1분 동안 언급해 주시고 기자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주거복지 특위 11회 회의 동안 방청을 쭉 계속 경실련에서 현장을 방청을 했는데요. 활동을 보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주거기본법 제정안 4차 회의 때 채택한 것과 전월세 전환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명문화를 이제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채택한 게 전부인데요. 이제 그나마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추상적인 그런 기본법이고 불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좀 껍데기뿐인 제도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 전월세 전환율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이제 주거비 부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서 참 저희가 아무 성과가 없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출석률도 좀 형편이 없었고요. 총 11회 회의 동안 평균 출석률은 61%였고 야당은 김성태 의원하고 이노근 의원 빼고 여당은 9명 중에 7명은 거의 절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얼마나 세입자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고 서민주거 안정의 의지가 없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지금 기자회견을 했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역대 최악의 전월세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저 기자님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육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정광진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에서 오신 임원진들이 누리과정 예산 조속한 해결 촉구를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지난주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 지출 경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 지출 경비로 교육감에게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만 강조한다. 매년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청과 교육부와 한 정치적 힘 겨루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약 14만 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떠나 안정적인 보육받을 권리를 잃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육계 모두는 울분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누리과정의 목적이 우리나라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은 물론 수준 높은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확보는 정부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올해도 중앙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수용할 만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도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탓하며 또다시 원론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한국어린이총연합회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 싸움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어 정부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영유아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 행동, 대국민 서명운동, 낙선운동,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다.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 교부금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는 점에서 볼 때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어린이집 아동의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정치적 힘겨루기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청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라.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보육, 교육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 책임을 지는 민성교육감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교육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리과정의 시행뿐 아니라 누리과정의 내실을 기하고 보육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 계획했던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최소한 2016년도 0-2세 영유아 보육료 인상률 6%를 누리과정 보육료에도 적용하여 지급하라.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을 결정한 정책 주체로서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법률 문제, 예산 문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편성한 다음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한 사례 등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어린이총연합회 회장 정광진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었습니다. 제3노총이 있습니다. 전국 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3노총 전국 노동조합 총연맹의 김기봉 노동연구원장께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소식은 바로 이 제3노총 산하에 3만 명의 탈북민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오늘 신고를 마쳤습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북한 자유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이쪽에 있어요. 여기 계시네. 바로 그 탈북민 노동조합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노총 대변인 김기봉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국노총은 국회의장님실 방문해가지고 노동개혁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국노총은 양대 노총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국익을 우선하는 노총으로 저희들이 지난 9월 25일 날 설립 신고 필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노총위원장님도 과거에는 민주노총의 강성노동 투쟁운동을 했던 장본인이고, 저 역시 또 80년대 또 공기업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노조위원장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이러한 노동운동을 저희들이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 노총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노동개혁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는 것을 저희들이 성명서를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어서 오늘 이곳을 저희들 찾아왔습니다. 노동운동의 메카인 울산에서 천리먼길 입구까지 왔습니다. 강성노조로 불리던 현대자동차 노조하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금년 내 타결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온 국민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성노조도 결국은 회사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 생각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노동자 생각한다고 해놓고 지금 코앞에 있는 총선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야당의 문재인 대표 같은 분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노동개혁법을 계약이라고 주창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같으면은 바로 총살감입니다. 문재인 대표 말입니다. 저희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나 대권은 노동개혁을 법을 통과시킨 후에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전국노총은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로 구성됐습니다. 한때는 민주노총에 속해 있었고,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 다 강력하게 투쟁을 했던 노동운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애국하는 마음 하나, 그거 하나로 저희들은 삼노총을 태동시켰습니다. 지금 국회에 방치된 노동개혁법으로 인해 국가는 망해가고 기업은 해외로 갈 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곧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비판을 받고 노동자들로부터 반드시 비판을 받을 것을 저희들은 확실합니다. 고언을 드립니다. 야당 국회의원들, 더 이상 총선과 정권욕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노동개혁 입법부터 통과시키십시오. 노동운동의 선진국인 독일도 노동개혁을 실시해서
아무런 탈 없이 경제 발전을 일구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실업률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였습니다. 11.3%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수상이 노동개혁을 선포하고 노동개혁을 실천하고 난 뒤부터는 2013년 이후에 5.3%로 실업률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노동개혁이 이뤄낸 성과라고 독일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3노총 전국노동조합 총연맹은 노동개혁이 현실화되는 날까지 또한 노동자가 잘 사는 그날까지 국가와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특히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노동개혁 입법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오늘 내로 바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노동개혁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미래는 그리고 꿈은 사라지고 맙니다. 국가가 없는 국회가 없고 회사 없는 노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직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전국노총은 직장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지키고 싶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곳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만이 그 해법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노동개혁 입법 통과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고 국가의 미래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전국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김병식 대독.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은 따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저는 노동연구원장 김기봉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기왕 바꾸는 김에 당명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과 관련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 방지 법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 등이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선거는 110일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 룰과 관련한 야당의 목리로 이제 4일 후면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야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당명으로 출발할 더민당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더 미는 당이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명 개정과 더불어 야당의 환골탈태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가 창당 준비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회의 발기인들이시도 한 몇 분이 이 정론관을 찾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선거구 획정이 법을 어기고 무한정 늦어짐으로써 생기는 사태에 대해서 사법적인 해결을 구하겠다. 법원에 선거를 연기하자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고 그걸 실행하고 있는
세 분이 있으십니다만 우선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새롭게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서삼석 전 무한군수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김영집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미래연구원장입니다. 여러분 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6일 날로 대법원에 이름이 좀 깁니다만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확인 소송 및 선거 실시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이제 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 오늘은 지금 현재 이 파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연말이 원래가 지금 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야 간에 합의를 못 보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의 예비 후보들과 출마 예정자들의 그런 간절한 호소를 담아서 오늘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국회 직무유기로 인한 선거구 부존재 사태에 대한 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했던 사람을 대표해서 서삼석 전 군수께서 1, 2페이지는 길어서 좀 생략을 하고 이미 기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부연 설명을 안 하고 마지막 페이지 제 요구사항들을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정용 변호사님께서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도착할 걸로 알고 정해진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영집 미래연구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가름하고 저희 세 사람의 주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와 여야 모든 의원들은 선거구 미획정에 대해 예비 후보자들과 출마 예정자 그리고 전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입법 비상사태에 이르게 되면 모든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책임지고 즉각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그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미획정이 되면 국회의원 지위 유지에도 논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보호회, 의정보고서 발송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 개연성이 있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전국 모든 예비 후보자들과 출마 예정자들의 빼앗긴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운동 방안을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이미 선거 무효 확인 소송 및 선거 실시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우리 생각에 동조하는 출마 예정자들이 앞으로 크게 늘어나 똑같은 문제 제기를 전국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선거구 부존재의 최악의 사태가 지속될 경우 국민들과 더불어 국회의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법률적 또는 낙선 등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낭독해 드리고 혹시 기자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여기서 끊지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저희 기자회견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탑 기사는 명백한 후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탑에 제가 2번 나오게 됐습니다. 1년 전에 신혼부부에게 집한체를이라고 하는 포럼을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다음날 마치 신혼부부에게 공짜로 집을 주는 것처럼 오보를 일면 탑에 냈습니다. 오늘은 면세점과 관련돼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면 탑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1월 24일 날 이 자리에서 해명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습니다. 계속돼서 잘못된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명 보도자료까지 냈고요. 따라서 그 해명 보도자료를 보면 사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일면에 다시 오보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한국 경제는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데에는 저는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재벌 때문이고, 따라서 재벌의 문제점을 언론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언론이 자꾸 재벌을 두둔하고 비호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나날이 어렵게 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 이전까지 역시 한국 언론은 재벌을 두둔하는 기사로 일관됐습니다. 온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넣은 IMF 사태를 맞고 나서 언론은 그때서야 재벌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늦은 한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잘못된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근거로 해서 마치 면세점법은 1분 만에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법은 통과를 안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법들이 대개 재벌을 비호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서민을 위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법률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근거로 해서 청와대가 지금 재벌을 이렇게 두둔하고 나섰다고 한다면 특히 이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사상 최악의 재벌 특혜 사건입니다. 이것을 진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제는 대놓고 재벌 특혜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청와대가 재벌 하수인으로 전락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조선일보는 재벌 하수인으로 전락했나? 청와대는 재벌 하수인으로 전락했나? 이 면세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재벌들이 손쉽게 땀 쥐고 헤엄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정부로부터 받아가는 그런 특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된 기사를 두둔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제가 보도자료를 아주 그냥 뭐 논문 수준으로 냈습니다. 이 지금 페이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13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이미 11월 24일 날 여기 냈고요. 자세한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재벌 면세점 특혜에 대한 비호가 도를 넘어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사상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 면세점 특혜를 두둔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조선일보는 정경유착, 언경유착의 상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13년에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 졸속법안 처리 사례로 들며 재벌 면세점을 두둔했습니다. 마치 관세법 개정안 통과가 아무런 토론과 고민 없이 1분 만에 처리되어서 면세점 경쟁력 약화와 대량 실직을 야기한 것처럼 비판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시에 이 면세점 논의할 때 현장에 있던 당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오늘자 신문 일면을 통해서 면세점 심사 탈락에 의해 실직자가 발생한 것이 마치 제가 발의한 5년 한시법 때문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서 재벌의 특혜를 막고자 개정된 관세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이 자리에서 밝혔듯이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시행된 관세법 개정안은 제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재벌 특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인해서 2012년 조세 소위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된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 30초 만에 통과된 것은 그럼 30초 만에 통과되는 법입니까? 국회의원으로 활동 경험을 갖고 계신 대통령께서 이렇게 수차례 논의된 법안을 1분 만에 졸속 처리됐다고 하신다면 이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재벌 면세점 특혜를 두둔하기 위함이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일면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5년 한시법 역시 2013년 관세법 개정안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지난 11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관세법은 2013년 1월 1일에 법이 시행되었고 특허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8년 이후가 되는 겁니다.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면세점 워커힐점은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와 대통령께서는 이 롯데와 신라는 영원히 그냥 이렇게 특허를 주는 것을 두둔하는 것이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수여하는 특혜를 롯데와 신라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는 100% 일본 기업인데 이 100% 일본 기업에게 이렇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을 영원히 주는 것을 찬성하는 것입니까? 이 해당 기사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상식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사를 작성했거나 혹은 사상 최악의 재벌 특혜를 두둔하기 위험했다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면세점과 관련된 오보가 지난 11월 24일 날 제가 이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계속 잘못된 오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재벌 면세점 특혜는 사상 최악의 특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악의 특혜를 막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은 이번에 탈락한 면세점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잘못된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재벌을 두둔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11월 24일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재벌 면세점의 비밀이라는 보도자료를 제가 이미 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그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박근혜 정부가 반대해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는 친서민 정책을 그 법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박근혜 정부와 그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지금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0% 인상, 이거 역시 반대했습니다. 생활임금제 반대했습니다. 고용장려금 반대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했습니다. 채무자업 화상기업에 대한 회생지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위반을 처벌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중소도시 신규 입점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 개별 서비스 신설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집 한 채를 위한 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 지원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 금지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이런 법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에 의해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민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년에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560만 명에 달합니다.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비정규직까지 포함되면 전체 근로자의 68%가 매일매일을 고용 불안정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일면 탑에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언론이 일면 탑으로 보도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노동자 모두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론하지 않은 채 재벌 면세점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 불행한 일부 노동자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된 것은 저는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면세점들이 중소기업을 잘 육성하면 그러면 대기업 면세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니냐, 그것을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중소기업 면세점을 지원하느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황금알을 낳는 아이를 거위를 독식하겠다, 이것이 신라 롯데의 전략이었고 그것을 박근혜 정부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재벌들이 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신라와 롯데에게만 주느냐, 그렇게 해서 끼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도는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된 한일 양국의 합의를 환영합니다. 한일 양국은 오늘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사죄하고 일본이 예산을 부담하는 한일 공동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줬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 관계의 매듭을 조금이나마 풀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전 인류의 인권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자행했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먼저 오늘의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할머니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어떤 여성도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또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대변인입니다. 오늘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논평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타결된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어 실질적으로는 회피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과 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합의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아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왔는데 이번 합의 내용은 이에 크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원칙에도 후퇴한 합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동안 일본 언론에 흘러나온 우려스러운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합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거부한 일본 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해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합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거부한 일본 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이런 합의를 해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합의 내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에 대해 철저하게 따질 것입니다. 오늘 열린 한일 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책임을 통감하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있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그간 도의적 책임 운운하던 자세에서 나아가 이제라도 군더더기 없이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환영합니다. 오늘 협상을 통해 길고 긴 시간 동안 침묵으로 견디셔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책임과 반성이 일본 외무상의 대독으로 총리 개인 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유감입니다. 또한 오늘 타결이 혹여 일본의 순수한 반성이라기보다 한미일 삼각 동맹의 구도 하에서 사드 등 다른 정치적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국회는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국익을 침해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한국의 대졸자 4명 중 1명은 무직인 상태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도 하지 않는 니트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OECD 주요 국가 청년 니트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자 니트족 비중은 24.4%로 OECD 중 3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 평균 12.9%의 약 2배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의 폐해인 질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결국 취업 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임금과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악법이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헛다리만 짚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답답함을 넘어 절망이 느껴집니다. 우리 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정책과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비정규직 고용 사유제한제 등 비정규직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 경제 연석회의라는 사회적 논의기구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노동악법 통과를 위한 헛된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동악법 처리 강행을 포기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